최근 일부에서 정부 부채와 공기업을 아우르는 공공부문 부채가 33조 원이 늘어 1078조 원으로 대폭 증가했고, 이는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와 탈원전 정책 탓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은 부채의 총량만을 비교 분석한 결과로 과장된 측면이 있습니다. 2018년 공공부문 부채의 GDP 대비 비율은 56.9%였습니다. 이는 2017년과 똑같은 수준입니다. 게다가 이 비율은 2015년부터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GDP 대비해서 공공부문 부채 비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정부는 부채를 국가 채무와 일반 정부 부채, 공공부문 부채를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공공부문 부채는 일반 정부 부채에 비금융 공기업의 부채를 더한 것을 뜻합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8 회계연도 일반 정부 공공부문 부채 실적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은 56.9%로 2017년과 똑같은 수준입니다. 또 정부가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이때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기죠. 이 비율이 꾸준히 계속 높아졌어요. 그런데 2015년부터 박근혜 정부 후반기부터 차츰차츰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반 정부 부채와 공공부문 부채는 국가 간 비교 지표로도 활용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일반 정부 부채는 GDP 대비 40.1%로, 이는 일반 정부 부채 비율을 산출하는 OECD 주요 33개국 가운데 네 번째로 낮은 수준입니다. OECD 평균은 109%입니다. 이것과 비교해보면 얼마나 부채 비율이 양호한 수준인가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부채 비율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OECD 국가 가운데 공공부문 부채 비율을 산출하는 7개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는 멕시코 다음으로 낮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IMF와 OECD 같은 국제기구 그리고 해외 언론도 우리나라의 양호한 재정 상황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티나 게오르기에바 IMF 신임 총재는 독일, 네덜란드와 함께 한국을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로 성장 잠재력이 기대되는 나라로 꼽았습니다. 세 나라를 꼽았어요.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국의 확장적 재정을 다른 국가들에 대한 모범 사례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일부에서 자꾸 국가 부채를 말하면서 복지예산을 줄여야 한다고 비난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위의 분들에게요.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은 매우 양호하고 국민들의 삶에 투자할 충분한 여력이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구두쇠 재정 정책을 쓴다면 양극화, 저출생, 고령화 위기를 극복할 수 없고 우리 경제를 더 주름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국민 세금을 4대강 콘크리트 바닥에 펑펑 쓰는 것이 낭비이지 국민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 확대는 투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이 낸 세금을 국민들의 삶에 되돌려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예산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이러한 철학과 방향은 더 확고하게 지켜나갈 것입니다. 박광훈의 3분 팩트체크였습니다.